견적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맨 먼저 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공사명, 뭐뭐시, 뭐뭐지역, 상가주택 신축공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특기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특약이란 뜻입니다. 견적서에 이 특약을 기재하고 건축주의 사인을 받으면 되겠지요. 공사 특기사항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원가계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원가계산서에는 순공사비가 있는데 순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순공사비라고 합니다. 일반 관리비가 있고 이윤이 있고 공고가액이 있고 부가세가 있고 도급금액이 있습니다. 도급금액은 위의 금액을 총 합한 금액이 되겠지요. 다음으로는 건축내역서가 나오게 되는데 건축내역서에는 공정별 직계표가 나옵니다. 건축공사에는 가설공사, 토공사부터 기타공사까지 각 공정별 금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공정별 합계금액이 3억 5천이 되는데 이 합계금액을 원가계산서에 봤을 때 공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간접노무비나 산재고용보험,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재비율을 더해 주어서 총 도급금액이 3억 8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정별 직계표 밑으로는 공정별 내역서가 나오는데 먼저 가설공사의 내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토공사의 내역에는 이런 것들, 철공 콘크리트 공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세부적으로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견적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에는 가장 먼저 표지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공사 특기사항, 세 번째로는 공사 원가계산서, 네 번째 공정별 직계표, 마지막으로 공정별 내역서가 나오게 됩니다. 견적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물량 산출 및 견적서 작성은 건축물을 3회 이상 건축하기 전까지는 전문적으로 견적을 산출할 수 있는 업체 또는 업자에게 도움을 받아서 견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축 연면적이 200해배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건설에서만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200해배 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종합건설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에 등재가 되면 종합건설에서 견적서라든지 물량 산출에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요.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물량을 찾을 수 있어야 견적을 올바르게 넣을 수 있게 되고 공사 완료 후에 비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공사 원가 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조달청에서 공고를 하는 건축 원가 재비율을 적용을 해서 원가 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재비율의 요율은 해마다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재비율표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정도 조달청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재비율표 확인 순서는 인터넷에 조달청을 치고 조달 업무로 들어가서 업무별 자료를 클릭한 다음에 시설공사가 나오면 검색란에 재비율을 쓰고 엔터를 하면 됩니다. 견적서의 원가계산서 작성 시 조달청의 재비율표를 근거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건축공사 도급금액이란 총공사비죠. 총공사비는 직접공사비 플러스 간접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총공사비가 됩니다. 직접공사비, 즉 공사 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를 뜻합니다.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에 재비율 요율을 곱해주면 간접공사비가 됩니다. 순공사비, 공사 원가를 뜻합니다. 순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뜻합니다. 재료비에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가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자재비를 뜻하고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비를 직접 재료비라고 하겠지요. 간접 재료비, 가설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컨테이너나 화장실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접 재료비에 넣으면 되는데 현실에서는 어쨌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직접 재료비에 넣고 있습니다. 3. 직접 노무비. 직접 공사활동에 필요한 노무비를 직접 노무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외주업체와 계약을 할 때 외주업체 근로자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에 포함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노무비 신고 시 첨부사항. 공사를 하다 보면
하루 이틀 공사 현장에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하루 이틀 정도 일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노무비를 신고해야 되는데 노무비를 신고하기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의 신분증 사진이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신분증에는 이름과 주민번호가 주소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는 돈을 입금해야 되겠지요. 4. 간접노무비. 공사에 직접 투입되지 않지만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관리하는 노무비를 간접노무비라고 합니다. 견적서를 발급하거나 도면을 작성하거나 대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여러 부분이 있게 됩니다. 간접노무비가 많이 포함될 경우에 타 업체와의 견적서 비교에서 비용이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민간 공사에서는 업체별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간접노무비 비용을 거의 넣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간접노무비는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에 따라 적용을 해야 합니다. 2021년 건축공사 원가계산서 재비율 적용 기준 여기에 보면 간접노무비가 나오게 되는데 공사 규모가 50억 미만인 경우, 50억에서 300억 미만인 경우, 1000억 이상인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하, 7개월부터 12개월, 36개월 초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간접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곱하기 요율을 적용하는데 건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노무비에 13% 이상을 넣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대 13%까지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9%, 8% 넣어도 괜찮겠지요. 13%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원가 계산서에 보면 간접 노무비를 직접 노무비 곱하기 2%로 했네요. 간접 노무비를 맥스 13%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간접 노무비가 많을 경우에는 타 업체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를 안 넣고 2%만 넣었네요. 직접 노무비 1억 4천에서 2%를 하니 280만 원이 되네요. 공정별 직계표에 보면 노무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노무비의 합계가 1억 4천이 되고 이 1억 4천이 원가 계산서에 1억 4천이 되네요. 여기에 2%란 뜻입니다. 간접 노무비는 공사 현장 지원을 위해서 사무실 직원이 일하는 인건비가 간접 노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를 공사 금액에 포함하지 않게 되면 해당 직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회사 부담이 되므로 간접 노무비는 정당하게 넣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도급 금액이 상승하게 되므로 개인이 종합건설에 등재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 간접 노무비의 적용 비율을 얼마 정도 할 것인지 종합건설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직원 인건비를 간접 노무비에 넣어도 되고 일반 관리비에 넣어도 됩니다. 종합건설과 조율할 부분은 간접 노무비와 기타 경비와 일반 관리비가 되겠지요. 광곡공사일 경우 대부분 최대 요율로 넣으면 되지만 조금 줄여달라고 하면 요율을 조금 줄여주면 됩니다. 10%든 9%든 하면 되겠지요. 민간공사일 경우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간접 노무비는 거의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의 종류, 위치,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간접 노무비의 적용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산속에 철탑을 설치할 경우에 직접 공사 인원은 직접 노무비가 되고 거기까지 자재를 운반하는 운반비나 불필요한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간접 노무비로 보면 됩니다. 소규모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간접 노무비를 넣으면 공사 수주를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조금 더 넣어주면 이윤이 올라가게 됩니다. 경비에는 운반비나 식대, 기름값, 장비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대규모 공사이고 조합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 노무비를 넣어야 이윤이 커지게 됩니다. 간접 노무비는 순공사비와는 관계가 없고 원가 계산서에만 기재하는 금액입니다. 5. 경비. 첫 번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라고 합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비 사용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전부 인정이 되겠지요. 개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산재보험료. 건설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노무비의 요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조달청의 재비율표를 보면 노무비 곱하기 3.7%네요. 산재보험료는 3.7%로 해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산재보험료를 변동될 때마다 조달청에서 옮겨놓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노무비에다가 3.7%를 곱해주라는 뜻입니다. 원가계산서상에 산재보험료는 노무비에다가 3.8%를 했네요. 이 견적서는 2018년도 견적서이므로 2021년도 견적서라면 3.7%로 바꿔주면 되겠지요. 그럼 여기에도 가격 변동이 있게 됩니다.